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장비주도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그럼 어떤 장비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냐? 핵심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공정 중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펙스 투자가 네네. 뭐 멈추지 않는다. 맞아요. 네.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를 내어주고 있다. 네. 계획대로.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장비주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장비주가 소재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네.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일회성으로 한번 수주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일단 할인을 받고요. 네. 두 번째는 장비주가 미리 세팅이 돼야 돼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그렇죠. 20개월 전에 가서 미리 세팅이 돼야 되는데 23년 상반기에 장비주가 그렇게 수주가 뭐 엄청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캐펙스 관련돼서는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캐펙스가 급격하게 3년 동안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당연히 23년 상반기부터 장비 세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주 발주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P&T라는 회사는 이미 수주 잔고만 2조고요. 와. 최근에 하나기술 관련돼서도 지금 대형 수주 공시 나오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네. 자, 장비주 실적표 보시면 P&T 같은 경우가 연평균 30% 넘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요. 이익단에서도 28%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 아주 급격한 수주를 받은 것 덕분에 지금 3년 평균이 62% 매출 성장 나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 영업이익 성장이 나옵니다. D&T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도 추정치가 없는데 만약에 23년과 24년에 평균치만 해도 매출과 이익에서 7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매출 성장률 3년 동안 39%, 영업이익 성장률 86%, TSI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 36%, 영업이익 성장률 102%. 그래서 평균 내봤더니 지금 실적 추정 나온 거 평균은 사실 2023, 24, 25 평균이 40% 정도 평균 성장률 나오고요. 영업이익 단에서 훨씬 더 큰 55%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도전재 첨가재에 준하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55배잖아요. 물론 당연히 양극재가 기술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사실 그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고 매출과 이익의 연속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은 더 프리미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자 장비주 밸류에이션 보면 P&T 같은 경우가요. 23년 PER이 20배고요. 24년에 14배까지 떨어지고요. D&T 같은 경우는 D&T는 좀 비싸네요. 76배인데 28배까지 떨어지고요. 윤성 FNC가 38배인데 30배까지 떨어지고요. A프로 같은 회사가 17배인데 8배로 떨어지고요. 장비주는 사실 이 D&T하고 TSI 두 종목이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올렸는데 TSI랑 D&T를 뺀 올해 평균 밸류에이션은 3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주랑 그 양극재를 포함한 2차전지 소재랑 거의 2배 넘게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고요. 24년도로 가면 이 장비 회사들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5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랑 23년도에 2배 차이 났다면 24년도에는 거의 2.5배 가까이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꺾이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차별화는 분명히 있지만 좀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주도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그럼 어떤 장비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냐? 핵심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공정 중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사가 적은 회사가 당연히 일종의 독점 구조를 가진 회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네. 특정 셀 업체만 납품하지 않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적정 마진을 받는 회사. 네. 마진율이 좀 높은 회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이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검사 장비나 반도체 장비를 베이스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장비보다 2차전지가 급격하게 커진 D&T도 원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검사 장비하는 회사인데 2차전지는 워낙 신성장 동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2차전지 매출이 반도체 매출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제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기존에 하는 그 기존 캐시카우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 완전히 2차전지가 매출 비중이 70% 80% 되는 회사들의 그걸 보자. 매출 비중에서 2차전지가 커지는 회사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비용 절감을 잘하는 회사. 그러니까 비용 절감보다 중요한 거는 글로벌 고객사 캐펙스에 맞춰서 그 해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지 그 캐펙스가 돼 있는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로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는 회사, 그 네 가지.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적정 마진을 보유한 회사, 그 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글로벌 현지 캐파가 잘 되어 있는 회사.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를 고르면 상당히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실 때 혹시 몇 개 기업, 뭐 추천은 아니고, 네네. 그래도 몇 개 기업을 좀 대장으로 보고 계신지, 네.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네, 첫 번째는 그 PNT가 제일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에 좀 가장 만족을 하는 게, 일단 PNT가 하는 이 배터리 공장 중에 이 전극 공정이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극 공정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양극을 붙이는 공정, 음극을 붙이는 공정. 가장 이 배터리 공정 중에 가장 앞단에 있는 공정이고요. 이 되게 재미난 게 PNT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르게 국산화를 했습니다. 아까 그 5가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국산화 수요가 있는 장비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요. PNT가 하는 이 전극 코터 장비는요, 거의 80% 이상 일본의 히라노라는 회사가 독점입니다. 여전히 독점이에요. 근데 PNT가 발빠르게 전극 코터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일본의 히라노라는 장비 업체를 굉장히 빠르게 그 점유율을 뺏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고맙게도 히라노가 굉장히 캐펙스 증설에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는 바람에 히라노가 주춤하는 사이 이 전국 쿼터 장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PNT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PNT가 히라노 주춤한 틈을 타서 2조 가까이 수주를 확보하면서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는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모든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이유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이 급격하게 낮았는데 최근에 수주 받는 거에 30% 이상의 LG 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진이 지금 장비 회사들 평균 아까 보여드렸지만 마진이 두 자릿수가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마진이 지금 16.7%, 약 17% 가까이 나와서 굉장히 비싸게 장비를 잘 받고 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든지 프랑스의 최대 배터리 업체죠 ACC 이런 회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PNT 장비를 쓰고 있고요. 고가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가 고마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럽에서는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 장비 불안해서 못 쓰겠다. 품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쓰겠다. 수율 안 나온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장비도 소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장비도 배제하는 입장이고요. 일본의 히라노 건 좋은데 너무 비싸다. 좀 가성비 좋으면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장비 업체 없냐? 품질 레퍼런스 나오는 게 없냐? 봤더니 역시나 PNT입니다. 그래서 PNT가 상당히 좀 그 장비 업체 중에서 계속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지금 아까 표 보여드렸지만 50% 넘게 성장하는데 25년도에 네이버 컨센은 지금 꺾인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수주 현황이 반영되는 거에 따라 충분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심지어 에코프로도 지금 네이버 컨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정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PNT의 국내 경쟁사가 생겨서 국내 수주의 일부 물량을 PNT가 좀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주 규모 사이즈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그 회사 비상장사인데 이 수주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PNT도 장비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좀 어떤 빅사이클에 좀 도래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체 수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유럽 고객사까지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LG엔솔이 캐펙스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면 LG엔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좀 P&T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국 쿼터 장비는 일본 히라노 외에는 중국 업체들은 사실 경쟁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 전무후무한 상황이고요. 국내 경쟁업체가 생겨서 그건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조금 국내 경쟁업체가 P&T 정도 수준의 캐펙스를 올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장비 관련된 캐펙스로도 월등히 전국 쿼터 장비 관련돼서도 P&T가 가장 압도적인 국내 1위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눈여겨볼 장비가 사실 P&T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진 건 수익률 측면에서 워낙 윤성 FNC랑 D&T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P&T는 수익률 측면으로 보시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사실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 네. P&T 주가 상승률 보시면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올랐냐. 지금 74,000원 정도 수준인데 1월달 단가가 43,000원, 42,8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 올랐습니다. 64% 올랐는데 D&T가 거의 약 200% 가까이 올랐고 윤성 FNC가 한 4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돼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P&T는 아직 좀 그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P&T 못지않게 보고 있는 회사가 D&T라는 회사거든요. 네. D&T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건 딱 국내 독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레이저 노칭 장비 하는 회사가 D&T밖에 없습니다. 노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배터리 공정이 아까 양극판이나 음극판을 붙이는 전극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는데 이 전극 공정 다음 공정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게 노칭 공정입니다. 이 말 그대로 노칭 공정이라는 건 이제 자르는 건데요. 이 노칭을 통해서 이 양극과 음극의 적정 그 거리를 유지하고 적정 그 양극과 음극 위치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 이 탭이랑 홈을 파거든요. 그 탭하고 홈을 만들어주는 장비가 이제 노칭 장비인데 이 노칭 장비는 재미난 건 이제 기존에 다 그 프레스로 누르는 프레스 장비를 썼는데 프레스 장비가 사실은 이 프레스 장비에 쓰는 그 칼날이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될수록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모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주 교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칼날 때문에 이물질이 막 계속 껴가지고 그 공정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장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프레스 장비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못 쌓는 거예요. 왜냐면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진동이나 어떤 뭐 그런 외부 그 요인을 많이 받아서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니까 이물질만 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 진동이나 그런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파단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소위 말하는 장비의 생산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이물질도 안 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소위 말하는 기존의 프레스 장비를 소위 이물질 껴서 교체하는 동안은 아예 가동이 셧다운 멈춰지는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면서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물질도 안 끼고 생산 효율도 월등히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좋고 근데 다만 단점은 2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가. 그래서 비싸서 못 썼거든요. 비싸서 못 썼는데 왜냐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일단 가격을 떠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기존의 장비 라인이 세팅되어 있는 걸 완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비를 바꿔서 레이저 노칭 장비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신규 도입하는 생산 라인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가격은 2배 넘지만 이물질도 안 생기고 생산 효율도 월등히 좋고 높게 장비를 세팅해서 해도 그런 뭐 파단이나 외부 환경의 요인도 안 받고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 수율, 생산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앞으로 계속 그 공정에서 생산 수율이나 생산 효율이나 이런 경우는 계속 중요해질 텐데 그거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 D&T가 독점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D&T는
레이저 노칭 장비도 할 수 있고 음극 노칭 레이저 노칭 장비도 할 수 있어요. 양극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양극에 들어가는 소재는 알루미늄이고 음극에 들어가는 소재는 구리인데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훨씬 이 B2가 하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파장의 빛을 이걸 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레이저를 쏘면서 안정성까지 유지하려면 훨씬 어렵겠죠. 근데 양극만 한 거예요. 음극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음극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음극 지금 너무 양극만 쳐내기도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음극으로 확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무지부라는 게 있고 유지부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지부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이 발라진 도포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발라진 부분에 이 레이저 노칭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얘네는 이 음극할 물질, 양극할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무지부에만 썼거든요. 근데 유지부까지 넘어가면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죠. 마진을 더 많이 받고 유지부로 할 경우에는 유지부로 하는 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써가지고 유지부를 바르면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기존에 이 프레스를 누르는 장비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 유지부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그 레이저 노칭 장비가 쓰는 부위가 다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만 쓰다가 지금 음극까지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장 이거 24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 D&T가 국내 독점이다. 프레스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수율도 떨어지고 불량률도 많아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D&T가 계속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게 숫자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1,500억 넘게 수주를 예상하고 있어서 연간 D&T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출가액이 8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D&T는 지금 7월 말에 그 유상증 사건 때문에 주가가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번 박살이 났거든요. D&T도 고점 대비로 보면 D&T가 지금 현재 최고점 찍은 게 41,200원 찍고 지금 27,650원. 엄청 많이 빠졌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3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D&T도 이런 기술 진입 장벽,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 숫자가 계속 찍히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그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게 그 파우치형에 쓰이는 거니까 파우치는 LG만 하는 건 아니고 SK온도 있어요. 지금 LG 거 수주만 지금 반영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SK온으로도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2차 전지하면 양극재인데 네. 제일 원탑은 그쵸, 원탑. 근데 이제 양극재가 많이 오르고 네. 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고 네, 네.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소외된 게 이제 네. 장비주고 네,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저평가된 게 이제 PNT 네.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네. 있는 네. 거고 그런 회사들도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고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D&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샛별 네,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차별화된 독점적 네, 기술력으로 네, 그쵸.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PNT와 D&T도 한번 보면 네. 또 연말에 이제 그쵸. 그 셀사가 이제 네, 네. 캐펙스 투자를 늘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물론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나 신한 소울 같은 경우는 양극재랑 광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요거 하나 보시면 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말고도 ETF 일평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이고요. 두 번째 최근에 나온 게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FN인데 요 두 개가 최근에는 가장 하드캐리 하고 있지만 기존에 KB스타 2차 전지 액티브, 그 다음에 에이스 2차 전지 친환경 액티브, 그 다음에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 전지 액티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기업들 당연히 주목해 봐야겠죠. 왜냐 ETF 쪽으로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여기 있는 회사들은 물론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랑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은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50% 넘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2차 전지 ETF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PNT도 들어가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들어가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들어가 있고요. 윤성 FNC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2차전지 밸류체인이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2차전지 ETF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런 ETF의 공통적인 기업들만 잘 체크해봐도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마침 체크해봤더니 이런 ETF들의 공통적으로 장비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